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교사에게 학대당한 이 아이는 밤마다 일어나 울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데요. 이다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겉옷을 벗깁니다. 마음먹은 대로 벗겨지질 않자 갑자기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버립니다. 다시 아이를 끌고 오더니 이번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팔을 흔들어댑니다. 간신히 옷을 벗은 아이가 칭얼대자 옆에 있던 동료 교사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손으로 밀어냅니다. 또 다른 날 아이들의 낮잠 시간. 처음엔 아이의 가슴을 살살 토닥이다가 좀 지나자 퍽퍽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참지 못한 아이는 누운 채로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폭행은 CCTV에 녹화된 4분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CTV에 잡힌 피해 어린이는 생후 26개월 된 김모양. 김양의 부모는 지난 1월 김양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양의 팔과 다리 등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어린이집 근처에 가면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엄청 불안해하고 잘 때도 자꾸 새벽에 자꾸 깨고 울고 엄청 화났어요. 엄청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 교사 중 한 명은 어린이집 학급수가 줄면서 지난달 말쯤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교사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벌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과했습니다. 나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 아무튼 관리 못한 잘못이고 같이 있던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게 된 게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한 상태입니다. 해당 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 중이라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사살한 피해자 유족에게 41년 만에 사죄했습니다. 5.18 계엄군이 비무장 시민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용서를 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압에 참여했던 다른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공수부대원이 41년 만에 피해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사살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난 7공수 여단 소속 A 중사는 무릎을 꿇은 채 묵혀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23일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순찰 중이던 A씨는 겁을 먹고 도망가던 시민을 사격해 사살했습니다. 희생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린 지 40년. A씨는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총에 맞은 사람이 고 박병현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A씨를 끌어안은 채 유가족은 동생을 사살한 야속함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울음에 흘려보냅니다.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A씨는 유가족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피해자의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참회했습니다. 감추려고 하다 보면 더 안 좋은 상황만 도래가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A씨의 사죄로 더 많은 가해자들이 양심 고백하고 사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양심 고백을 꺼리는 이런 그 계엄군들의 자발적인 고백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신의 사살 행위를 인정하고 유가족을 만난 계엄군의 첫 사죄가 다른 가해자들에도 영향을 미쳐 진실규명에 기여할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인권운동가 서모투 씨를 최근 공개 수배했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후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이유입니다. 서모투 씨가 오늘 광주를 방문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서모투 씨를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소모토라고 하고요. 미얀마에서 왔고 1995년 3월 달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6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미얀마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소모뚜 씨는 최근 미얀마 군부로부터 공개 수배당했습니다. 저희가 선동죄죠. 이 공무원들에게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선동죄로 저희가 지금 공개 수배했죠. 공개 수배됐자마자 제 친구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최근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는 군부의 잔혹함이 점점 심해져 묻지마 총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거 아니라 그냥 집에 앉아있는 18살짜리 여자애를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아저씨를 멈추게 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 상황.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되고 한국에서도 미얀마 대사관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걱정해야 되는 상태예요. 모두가 다 이게 생명이 위험한 거죠. 한국으로 오기 전 미얀마에서도 광주 5.18을 통해 민주주의 열망을 품었다는 소모뚜 씨는 매년 5월이 되면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민주화라는 것은 광주의 민주화하고 별도 아니에요. 매년 5.18 때마다 저희 미얀마 분들한테 차 버스 몇 대 보내서 여기로 같이 와서 저희들이 5.18 묘지 가가지고 경례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국처럼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되찾겠다는 소모뚜 씨. 광주와 대한민국의 지지에 감사해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5.18 때 아팠던 그 아픔은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지금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한국인들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광주형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 가맹점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분야별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한 장당 한 달 5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할인과 캐시백 혜택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입니다. 광주형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는 발행 2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지난주 이용섭 시장이 현장의 자영업자들을 만난 결과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입니다.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속 배달 앱입니다. 광주형 공공배달 앱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문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마켓컬리와 같은 대형 앱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입니다. 광주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중의 그 배달 앱은 6.8%에서 10.5%의 높은 그 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는 2%의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가입비나 광고료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그 업체들이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깎아달라든지 식당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현장 목소리를 대책에 담았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문화예술특별주간으로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날아든 쇳가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었죠. 순천에 있는 현대제철 주변 마을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공장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산단 인근의 한 마을. 집집마다 모아둔 흙에 자석을 갖다 대니 검은 쇳가루가 가득 묻어나옵니다. 인근 밭에 심어져 있던 배추나 파 같은 작물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밭에서 이러고 나면 절대 건지라서 못 살아. 모욕을 해버려야지 가서. 건지라서 못 산다니까 얼굴이 막 머리고. 실제로 마을 텃밭에서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보니 보시는 것처럼 흙이 딸려 올라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피부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라며 쇳가루와의 관련성을 주장합니다. 촌에서 알겠습니까? 뭐 철가루를 마셔서 그런다 그런 거 모르고 몸이 이렇게 아프다, 기관지가 아프다. 동네에 쇳가루가 많이 날라서 그런 거 아니냐. 주민들이 주목하는 곳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주변 협력사들. 특히 이곳 냉연공장의 산세아변공정은 열연강판의 크기를 다듬은 뒤 염산이나 황산으로 불순물을 세척하고 압력을 가해 모양을 만드는 공정인데 바로 이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제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 쇳가루를 집진시설로 빨아들여 수거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자 최근에도 시설을 하나 더 설치한 상황. 그런데도 회사 측은 마을 주민들과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공정 그리고 직업 간의 질병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인근 주민들의 질병 발병까지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수 MBC는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과 자체 조치 등에 대해 답변을 받기 위해 현대제철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사안을 알 만한 책임자가 자리에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석탄계 수송반에서 35년 동안 근무했던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바람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